네, 답답한 정치 이슈를 팍팍 때려보는 시간입니다. 정치펀치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이게 이현주 의원, 신은규 대표, 그다음에 김종대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네네. 네. 네. 그리고 하원기 민주당. 네, 네. 그리고 최대집 의사협회 최대집. 예. 네. 지금 의원님께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주도적인 것보다는 네. 이제 엄마 같은 역할을 하고 엄마 같은 역할. 예. 어떤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취지는요, 저희가 이렇게 한 번씩 조금 서로 친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모이고 저렇게 모이고 해가지고, 어쨌든 335 해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필요하면 세미나도 같이 하고, 이렇게 종종 해왔는데, 그날 이제 우리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세미나를 했었어요. 아. 네, 그리고 서균열 교수님이 저하고 예전부터 아주 가까운. 아, 그러셨군요. 네, 서로 이렇게 많이 주고받고 논의를 많이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하여튼 압박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디로부터? 네. 그러니까 뭐 원자력 협회라든가 이런 이제 동료들이 굉장히 막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죠? 관련된 관대. 네. 네. 그러니까 우리 편인 누구 편이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과학인데 제가 보니까 패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원자력 중심에. 네, 그리고 원래는 그분이 또 보수 성향이라서 탈원전은 반대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 강력하게. 뭐 저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저도 탈원전을 하자는 쪽은 아니에요. 네. 근데 오히려 원전의 평화적 이용을 제대로 하려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회사에서 ESG 얘기하듯이. 그렇죠. 그죠? 지속 가능한 발전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는 거고, 일본의 행태는 이런 선례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원자력 자체가 이용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예. 신뢰를 떨어뜨려서 이런 걱정들을 하는 관점이죠. 관점이 조금 다르죠. 반대를 해도. 예. 또 어쨌든 그분이 반대를 막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고 하시다 보니까 여러 이제 압박도 있고 또 고발도 당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겸사겸사 우리 모시고 한번 말씀 좀 들어보자. 예. 그리고 토론도 한번 해보자. 그 나름의 그 모임 대책위에서는 어떤 결론이 이게 좀 방류는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또 과학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본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이거 저희가 그래서 토론하고 뭐 차 마시면서 얘기한 결과는 일단 이 문제가 과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의 영역이다, 이것은. 예. 그러니까 결정의 문제, 결단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죠? 어떤 그렇죠. 면에서. 항상 과학이라는 것은 확률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수술을 해도 실패할 그렇지. 확률 뭐 3%, 1% 얘기하는데 네. 5% 그죠? 네. 근데 그게 그러면 나는 95%에 들어갈 거야라고 생각하고 다들 하시지만 불행히도 5%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과학이라는 것은 확률의 문제고 0%라는 건 없거든요. 없다. 그러면 이것이 확률이 낮냐 높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 안전성을 누구도 담보할 수 없죠. 그다음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이것은. 그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누구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것은 이것은 임상을 했다든가 뭔가 시간이 지나서 이런 걸 검증된 게 없어요. 그렇죠. 설레는 처음이니까.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검증합니까? 굉장히 위험하고 비윤리적인 거죠, 이런 것은. 게다가 아예 이 조항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주변국에게 어떤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그걸 따져봐야 된다. 근데 이번에 그 상식이죠, 사실은. IAEA 보고서에는 아예 그런 문항이 없어버리고 그걸 그 조항에 근거해서 따진 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주변국들에는 이익이 될 건 하나도 없단 말이지, 사실. 없죠. 특히 우리나라는 진짜 심각하죠. 제가 볼 그러니까 때. 우리는 손해만 보는 엄청 건데. 손해 많이 보죠, 우리는. 국민적으로도 그렇고 수산업계도 그렇고 어민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건강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어쨌든 뭐 해류가 있다고는 하지만 바다라는 게 무슨 그렇죠. 층이 있어가지고 통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밑바닥에선 또 이렇게 다 움직이잖아요.
어떤 어류나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일본의 정치 경제적 선택 때문에 우리가 손해만 보는데 우리는 그러면 어떤 정치 경제적 선택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과학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과학은 항상 확률의 영역이고 예.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론이 안 나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공방을 주고받을 수 없어요.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과학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러네. 근데 저는 이것은 저희가 결론 내리기에는 이것은 주권의 문제고 이것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고 정치적 수용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는 민주주의의 문제.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은 국민들이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합리적 결정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툴이라는 게 비용 편익 분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우리가 뭐 조금 전문적 용어로 예타라고도 하는 거고요. 예타, 비시 분석. 네, 예. 타당성 분석이라고 예. 하죠. 그래서 그 경제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 비용은 굉장히 많이 나가죠. 사회적 비용, 뭐 정치적 비용, 그죠? 그다음에 또 보건, 또 환경, 생태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는 있지만 하여튼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죠. 근데 플러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는 거지? 굉장히 불합리한 우리가 만약에 수용한다고 결정하면 사실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결정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정부는. 예.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결정이죠. 예. 그리고 민주국가 이거 일종의 저희가 볼 때 외교의 영역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피력하느냐 하는 것은 그죠? 그렇지도 외교관 출신이에요. 이 사람도 과학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외교의 영역이에요. 이것은. 그리고 IAEA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지금의 현재 국제 정세나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IAEA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핵 또는 어떤 군사와 관련된 예. 이제 안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안보 동맹 이 분위기가 지금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희는. 그러면 그런 판단하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분명히 기시다를 만날 거 아니에요. 나토 네. 정상회의에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 단호하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걸 밝히셔야 돼요.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걸 밝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고 주권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가 안보를 얘기할 때도 경제 안보가 있는 것처럼 환경 안보, 건강 안보 이런 게 다 있거든요. 안보라는 게 영토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보장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주권의 문제다. 우리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명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권을 일단은 표명하는 거죠. 주권자들의 의사니까 대통령의 그렇죠. 의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외교의 영역은 주권자의 의사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죠? 전쟁을 하더라도 주권자의 의사를 물어서 하는 것이지 옛날에 왕정 시대처럼 그렇죠. 최고 지도자 뭐 네, 국가 뭐 권력자 하겠다. 마음대로 예.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걱정하고 난 불확실한 게 싫어. 이게 위험성에 대해서 논쟁하고 있지만 어쨌든 담보할 수 있는 완벽한 건 없는 건데 이런 불합리한 어떤 그리고 굉장히 부도덕하죠. 저는 이게 윤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과학과 윤리의 영역에 대한 어떤 충돌의 문제예요. 예. 우리가 과학을 무작위로 막 계속해서 윤리도 다 무시하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것은 과학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과학도 다 해결 불가능한 영역이고 그렇다면 이것은 윤리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일본이 매우 부도덕하죠.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 일본은 사실은 안으로 보면 경제적인 이익이 있고 이렇게 방류를 하는 게 국내에 놔둬서 뭐 고체화를 시키든 어떻게 하든 간에 그 비용이 훨씬 더 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도 뭐 삼중 수소를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개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더라고요. 해보려고 했다는 거는 본인들도 뭔가 안전성에 좀 찝찝한 게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방류하겠죠. 그렇죠. 안 가지고 있고 자기 나라가 쓰지 않고 예. 외부로 불확실한 위험을 외부로 분산시키는 거죠. 예. 떠넘기는 거죠. 지금 전가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부도덕한 행태라는 것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일본을 비롯해서 IAEA의 국제적 리더십은 매우 손상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있죠 지금.
손상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게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방류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에 30년 이렇게 더 갈 수도 있고요. 그렇게 가다가 어떠한 상황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면 예컨대 예상하지 못한 왜냐하면 불확실하니까 예상하지 못한 상황 생각보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든가 또는 또 한 번의 지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본이 그런 지방이기 그래서 때문에. 사실은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폐쇄해야 돼요. 체르노빌처럼.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것을 계속 이것을 방류하는 이유는 뭔가 다시 뭔가 재활용 내지는 뭔가 그러고 싶은 거 아니냐. 또는 일본이 이것을 폐쇄하고 그 지역을 완전히 폐쇄하다시피 해야 되는데 일본의 입장에서 어떤 자존심 또는 어떤 일본 극우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자긍심 이런 것 때문에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선진국 일본이 그러한 아주 창피한 부끄러운 사고가 일어났고 그 사고 이후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빨리 제거하고 싶은 게 아니야 눈앞에서 그것을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저는 보이지 않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일본의 사정이고요. 우리가 그것을 같이 감내할 이유는 전혀 없고 그것을 굳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라고 하면 차라리 인근 국가들이 분담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분 나쁘지만. 그죠? 그래서. 아니, 그리고 일본이 뭐 국채나 이런 것도 싸잖아요. 기준금리도 마이너스 오르니. 일본 국채를 조금 해서 이렇게 뭐 쓰리 쿠션으로 그렇게 빌려줄 수도 있는 것이고.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유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현재 국제 정세하고 연관이 좀 돼 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입장에서 미국의 입장에서 매우 필요하고 필수적인 존재가 됐죠. 그렇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 일로 인해서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나 이 동아시아 쪽에서 아시아 쪽에서 또는 태평양 쪽에서 환경을 걱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지식인들이나 지성인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리더십이 또 손상되고 있는 거죠. 미국은 계속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손상시키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자유주의 국가의 어떤 태도로서 자신이 자유를 외치면서 헌신적으로 그 국가들을 도와주던 그 미국의 모습하고 지금 너무 많이 다른 거죠. 본인들 이익에만 너무 골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미국의 리더십이 점점 약해질 텐데 그것이 과연 또 바람직한 건 아니란 세계 체제에는 꼭 바람직하다. 걱정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지성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야 되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단순히 오염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1년에 반복되고 있는 지금 미국의 어떤 위상의 추락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적 리더십의 실종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견 선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우리나라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형성하고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너무 거칠게 할 필요는 없지만 그죠? 어디로 우리 국제사회가 가야 하는지 세계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나라가 그래도 민주화 산업화 다 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나라가 정신적 유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풍부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 전까지는 우리가 좀 힘이 약하다 보니까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서 우리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어가는 데는 그런 것을 형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스웨덴 하면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 그다음에 프랑스나 독일 하면 생각하는 이미지 있잖아요. 좀 좋은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형성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라면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국은 이게 수준이 좀 높구나. 그죠? 원자력 발전도 세계적인데 심지어는 저렇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완벽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는 저런 분위기를 갖고 있구나. 그냥 막 산업 위주로 막 흘러가는 게 아니라. 과거처럼. 그래서 선진국의 우리가 회사 볼 때
ESG 잘하는 회사하고 못하는 회사하고 그렇죠. 구별되잖아요. 평판에서. 그 주가에도 반영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요즘은. 예.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진국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 정부의 리더십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대책이 말씀하셨지만 예. 우리 초당적 대책위는 그래서 이것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결코. 오히려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걸 더 미래에 대한 걱정, 국가에 대한 걱정, 국민의 주권에 대한 걱정. 그렇죠.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고 있다. 네. 양평고속도로는 어떻습니까? 국토부 장관이 그 전면 중단 선언을 하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는데 어느 쪽 주장이 더 일리가 있습니까? 이건 뭐 제가 팩트는 제가 정확하게 예. 그죠? 어떻게 지금 다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우선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이미 국민들은 중견 선진국 수준의 어떤 눈높이에 와 있다. 그렇다면 이게 어쨌든 이 문제의 본질이 이런 거잖아요.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었다. 근데 갑자기 변경되었다. 그 갑자기 변경된 그곳에 영부인 또는 그 일가의 예, 땅이 상당히 있다. 뭐 축구장 몇 개라고 예.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의혹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혹을 해명하고 해소하는 것은 이 문제를 이것을 결정한 그 당국에서 해야 되는 거죠. 국민들한테. 예. 그리고 이것을 그럼 야당은 이것을 문제 제기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 야당이 야당 역할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건 당연히 국민들을 대신해서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야당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야당이 그런 역할을 잘 할 때 국가는 투명하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것이 오해라면 여당 입장에서 또는 정부 입장에서 불편할 수 있겠지만 야당이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정쟁으로 끌고 가지 말고 답변을 해줘라.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희룡 장관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장관으로서. 국민들이 궁금한 거 이 상황에서 당연하고 그다음 야당이 문제 제기한 거 당연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 국민의 입장에서 충분히 설명하고 만약에 이것이 자기가 봐도 합리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가 스스로? 장관으로서 그렇게 해야죠. 만약에 자신의 어떤 영역에서 자기가 거기에 가담을 했으면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 않는 한 이것이 뭔가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설명하고 해명하고 했을 때 해소가 되고 또 자기도 이해가 되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계속 의혹만 커지면 이걸 국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액션이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감사원 감사 청구라든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서 발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오히려. 네. 근데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은 변경한 대로 강상면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세요? 이 상태에서는 예. 지금 진전이 되기가 어렵죠. 그냥 그러면 사업은 스톱되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원희룡 장관은 백지화한다고 선언했지만 그랬죠. 예. 우리가 국책 사업을 하는데요. 아무런 이유 없이 예타 다 하고 예산 들여가지고 예. 진행됐던 사업을 중단시키려면 어떤 합리적 그러니까. 이유가 있어야 예. 돼요. 예. 장관이 갑자기 그만둬. 나 마음에 안 들어. 한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함부로 그만두고 함부로 마음대로 하게 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거? 문제 생깁니다. 예. 당연히 책임져야 되는 거고요. 예. 그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돼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더라도 법적 절차와 행정적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예. 이것이 둘 다 경제성이 너무 없어서 예산을 국가 예산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난다든가 이런 일이 생겨야 이것은 접을 그렇죠. 수가 있는 것이지. 예. 아니면 이 상태 자체가 뭔가 어떤 그 권력의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일단 사건에 대한 조사와 또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잠정 중단한다. 이럴 수는 있겠죠. 예. 잠정적으로. 근데 예. 완전히 그거 되긴 어렵죠. 장관 예. 마음대로. 그래서 저는 백지화한다? 무슨 말일까? 그렇게 근데 되지도 않을 텐데. 정치적으로 보는 분들은 원희룡 장관이 그냥 여의도로 복귀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승부수 아니, 마지막으로
뭐 본인의 임무를 마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니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벌려놓고 네. 복귀가 됩니까 이게? 오히려 복귀를 했을 때 정치적 부담이 굉장히 커지죠. 이런 일을 벌린 상태에서 정치로 복귀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원희룡 장관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으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았다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 백지화 그러니까 선언으로. 일단 굉장히 무모하고 뭔가 절차대로 하지 않고 마음대로 막 그냥 질르는 것 같은 예. 이런 이미지를 심어버렸죠. 그 전까지 어쨌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중간에 최근에 많이 보이긴 했습니다만 예전에 원희룡 장관은 뭐 남원정인가 뭔가 해서 그래도 이미지가 상당히 합리보수. 괜찮았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무너졌죠. 이 사건 자체가 아니라 이 사건을 대하는 그분의 태도로 인해서요. 이건 잘못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까지 갈 수 있는 이슈가 이 사건은 저는 심각하다고 심각합니까? 봐요. 심각하죠. 아니 이거 해소를 하든지 아니면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죠. 그리고 국민을 볼모로 해서는 안 돼요. 야당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상대는 야당이 아니고요. 우리 국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야당하고 막 싸우면서 네가 이것을 그만하면 내가 이것을 백지화를 취소할게. 국민은 어디로 갔나요? 그러니까 국민을 보고 국민이 볼모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